2021년 1월 새해가 시작되고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쉬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다가오더라고요. 야, 너 새로운 배달 방식 나온 거 아냐? 진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 형이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앱에 새로운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이거 한 건씩 배달하는 서비스래. 묶음 배달 말고 하나씩만 배달하는 거. 전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형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번 나갈 때 여러 건을 동시에 배달했잖아. 뭐, A 식당에서 음식 받아서 1번 고객한테 주고, 다시 B 식당 가서 음식 받아서 2번 고객한테 주고, 이렇게 묶어서 배달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딱 한 건만 배달하고 돌아오는 방식도 생겼다는 거지. 아니, 그럼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형이 어깨를 으쓱하는 거예요.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어. 회사에서는 고객이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 건씩 배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효율 때문에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했는데 그게 바뀐다는 걸까요? 다음날 일을 나가서 직접 경험을 해봤죠. 앱에서 한 건짜리 배달 주문이 뜬 거예요. 한남동 식당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배달이었는데 정말 딱 하나만 배달하고 끝이더라고요. 음식을 받아서 배달을 했어요. 고객한테 전달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근처에 다른 배달건이 있어서 연달아 배달을 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끝인 거예요.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이게 맞나? 하고 혼잣말을 했죠. 거리는 거리대로 더 달렸는데 배달은 딱 하나만 했으니까요. 영,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른 동료들을 만나서 물어봤죠. 너희도 한 건씩 배달해봤어? 하니까 다들 해봤대요. 근데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한 동생은 좋다고 하는 거예요. 형, 저는 이게 훨씬 편해요. 여러 건 동시에 배달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어디 먼저 가야 하나, 시간 맞춰야 하나. 근데 이건 단순해서 좋아요. 하지만 다른 형은 완전 반대였어요. 나는 별로야. 같은 시간에 한 건만 배달하면 돈을 덜 버는 거잖아. 차라리 묶음으로 여러 건 하는 게 낫지. 저는 딱 중간쯤이었어요. 간단한 건 좋은데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한 건 배달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다른 배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몇 주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건씩 배달하는 건 주로 가까운 거리에 많았어요. 빠르게 배달해야 하는 프리미엄 주문, 뭐 그런 거였죠. 반대로 묶음 배달은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주문들이었고요. 2월쯤 동료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야, 이제 배달 방식이 두 가지가 된 거네. 한 건씩 하는 거랑 묶음으로 하는 거.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해? 누군가 물었죠. 근데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았거든요. 저는 둘 다 해보기로 했어요. 바쁜 시간에는 한 건씩 빠르게 배달하고 좀 여유 있을 때는 묶음으로 효율적으로 배달하고 그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새로운 방식이 생겼다는 건 또 뭔가 바뀐다는 신호잖아요. 지난 몇 년간 계속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았어요. 밤에 헬멧을 벗으면서 생각했죠. 한 건씩 배달하는 방식,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우린 또 적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죠. 3월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앱을 켜면 두 종류의 주문이 떠요. 한 건짜리 배달하고 묶음 배달.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그날 수입을 좌우했어요.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한 건짜리는 건당 단가가 조금 높았어요.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만 배달하니까 시간당으로 따지면 어떨까? 묶음 배달은 건당 단가는 낮지만 한 번에 여러 건을 처리하니까 효율적일 수도 있고 머리가 아팠어요. 꼭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았어요. 거리, 시간, 단가, 교통 상황 이걸 다 계산해야 했어요. 동료 형을 만났어요. 형은 어떻게 해요? 형이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말했어요. 나는 아침에는 한 건씩, 점심 피크타임에는 묶음, 오후에는 또 한 건씩. 뭐 상황 봐가면서 하지. 다른 동생은 전략이 또 달랐어요. 저는 무조건 묶음이요. 한 건씩 하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해서 기름값이 더 나가요. 묶음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낫죠. 여자 라이더 누나는 또 달랐고요. 나는 한 건씩이 편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 하나 배달하고 다음 거 받고. 단순해서 좋아. 사람마다 선택이 다 달랐어요. 정답이 없었죠. 각자 자기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일주일은 한 건씩만 배달해보고 다음 주에는 묶음만 해보고. 그래서 뭐가 더 나은지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첫 주 한 건씩만 배달했어요. 확실히 단순했어요. 복잡하게 경로 짤 필요 없고 시간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한 곳만 가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너무 길었어요. 강남에서 배달하고 다시 강남으로 돌아오고 또 배달하고 돌아오고. 오토바이 주행 거리가 엄청 늘었어요. 기름도 당연히 더 들었고요. 일주일 정산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벌었더라고요. 건수는 많이 했는데 거리도 그만큼 많이 달렸으니까.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적었어요. 다음 주 묶음 배달만 했어요. 한 번 나갈 때 두세 건씩 동시에 배달했죠.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는 게 중요했어요. A 식당 가서 음식 받고 근처 B 식당도 들러서 음식 받고 1번 고객한테 전달하고 가는 길에 2번 고객한테도 전달하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도를 계속 확인해야 했고 시간 계산도 해야 했어요. 한 곳이 늦어지면 다른 곳도 다 늦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있었죠. 하지만 효율은 좋았어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배달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정산해보니 첫 주보다 더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럼 묶음이 답인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묶음 배달은 체력 소모가 엄청 컸어요. 계속 집중해야 하고 시간에 쫓기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5월쯤 결론을 내렸어요. 상황에 따라 섞어서 하는 게 최선이다. 바쁜 시간에는 묶음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여유 있을 때는 한 건씩 단순하게 배달하고. 하지만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됐어요. 매번 주문을 보고 계산하고 선택해야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오는 주문 받아서 배달하면 됐는데 이제는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쉼터에서 동료들하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도 뭐 사업가처럼 생각해야 하나 봐. 모두 웃었지만 좀 쓴웃음이었어요. 선택의 자유가 생긴 건 좋은데 그만큼 책임도 커진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잘 선택하면 더 벌 수 있고. 모든 게 다 내 판단에 달렸어요. 밤에 정산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내 선택이 맞았나? 다른 방식을 선택했으면 더 벌었을까? 매일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어요. 배달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계산하고 선택하는 일이 됐어요. 이게 발전인지 아니면 그냥 더 복잡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6월이 되면서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주문을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 건짜리 배달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앱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문이 떴어요. 조건이 엄청 좋았어요. 가까운 거리의 단가도 괜찮았고요. 누르려는 순간 사라졌어요. 이미 다른 라이더가 수락했습니다. 뭐야, 방금 떴는데? 황당했어요. 1초, 아니 0.5초 차이로 다른 사람이 먼저 누른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은 주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핸드폰을 손에 꽉 쥐고 화면만 째려보게 됐어요. 주문 뜨자마자 바로 눌러야 했거든요.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요즘 주문 잡기 진짜 힘들지 않아?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형이 말했죠. 몇 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생각난다. 그때도 이랬어. 주문 하나 잡으려고 다들 경쟁했잖아. 맞아요. 2015년, 2016년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라이더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했었죠. 그러다가 좀 안정됐었는데 이제 또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건씩 배달하는 방식이 생기면서 전체 주문이 더 잘게 나뉘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묶음으로 한 번에 처리됐을 주문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따로 뜬 거죠. 라이더 수는 비슷한데 주문은 더 잘게 나누니까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주문이 줄어든 거예요.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7월, 어느 무더운 날이었어요. 1시간 동안 주문을 하나도 못 잡았어요. 주문은 계속 떴는데 전부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갔어요. 손가락이 느린 건지 핸드폰이 느린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없는 건지 짜증이 났어요. 땀은 비오듯 흐르는데 일은 못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가는데 돈은 못 버는 기분이었어요. 편의점으로 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샀어요. 다른 라이더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주문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의점 앞에 쭉 서서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좀 슬퍼 보였어요. 젊은 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형, 이거 진짜 복불복 아니에요? 운 좋으면 주문 잡고, 운 없으면 못 잡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어요. 물론 요령도 있었죠.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있으면 주문이 많이 뜨는지 이런 건 경험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먼저 누르느냐의 싸움이었어요. 8월이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여름휴가 시즌이라 배달 주문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라이더도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어떤 날은 오전 내내 주문을 두세 개밖에 못 잡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좀 나아졌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피크타임이 끝나면 다시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저녁에 정산표를 보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1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기름값, 식비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동료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 요즘 장사 어때요? 그랬더니 형도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에휴, 나도 힘들어. 예전만 못해. 주문은 계속 뜨는데 내가 못 잡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우리는 서로를 동료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했어요. 한정된 주문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정말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네. 배달 플랫폼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치열한 경쟁. 그때는 곧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기분이었어요. 경쟁은 우리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지치게도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요? 답은 없었어요. 9월 어느 날 앱이 업데이트됐어요. 화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공지사항을 읽어봤죠. 새로운 배차 시스템 도입,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배달을 위해 자동 배차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자동 배차?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 읽어봤어요.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배달을 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을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적절한 라이더를 찾아서 자동으로 배정해준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동료들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다들 공지를 봤대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직접 경험해봤어요. 앱을 켰는데 예전하고 달랐어요. 주문 목록이 뜨지 않았어요. 대신 배차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만 떴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왔어요. 새로운 배달이 배정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주문이 배정된 거예요. 수락할지 거절할지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내가 찾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정받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엔 신기했어요. 내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컴퓨터가 알아서 나한테 적절한 주문을 보내주니까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왜 이 주문이 나한테 왔을까? 더 가까운 라이더도 있을 텐데. 아니면 다른 주문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점심시간에 배정받은 주문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 반대편으로 가는 주문이었어요. 아니, 왜 이걸 나한테 줘? 하고 생각했지만 거절하면 다음 배정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수락했어요. 배달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 시간에 가까운 주문 두세 개는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동료들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 시스템 어때요?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한 동생은 좋다고 했어요. 저는 편해요. 주문 경쟁할 필요 없고 그냥 오는 대로 배달하면 되니까. 하지만 한 형은 완전 불만이었어요. 나는 싫어. 예전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잖아. 가까운 거, 단가 좋은 거. 내가 골라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정해주니까.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어.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편한 건 맞는데 뭔가 통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하는 느낌? 10월, 11월 지나면서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거리, 시간, 내 위치, 내 배달 이력. 뭐 이런 걸 계산해서 배정하는 것 같았죠. 어떤 날은 좋은 주문이 계속 왔어요. 가깝고 단가도 괜찮은 주문들. 그런 날은 기분이 좋았죠. 오늘 컴퓨터가 나를 좀 좋아하나 봐.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안 좋은 주문만 왔어요. 멀고 복잡하고 단가도 낮은 주문들. 그런 날은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아,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줘?
공평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우린 모르니까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12월 어느 날 동료들하고 술을 한잔 했어요. 한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건지 컴퓨터가 우리한테 일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다. 다들 웃었지만 좀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 자동 배차 시스템,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걸까? 회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떨까? 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일하는 방식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또 적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적응.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12월 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얘기가 나왔어요. 배달 라이더 사고 47% 감소. 새로운 시스템의 효과. 47%요? 아니, 정말요? 너무 놀라웠어요. 사고가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뉴스를 다시 자세히 봤죠. 자동 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다음에 라이더 사고가 엄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무리한 배달을 배정하지 않고 안전한 경로를 고려해서 배차를 한다고요. 핸드폰으로 기사를 막 찾아봤어요. 여러 매체에서 다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2020년하고 비교해서 2021년의 사고가 47%나 감소했다. 바로 동료들한테 연락했죠. 너희 그 사고 관련 뉴스 봤어? 다들 봤대요. 근데 반응은 좀 엇갈렸어요. 한 형이 말했어요. 어, 맞는 것 같기도 해. 올해 무리한 배달이 확실히 줄었잖아. 예전엔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달릴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시간 여유 있게 배정해주니까. 다른 동생도 동의했어요. 저도 느꼈어요. 예전에는 동시에 여러 건 배달하려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급하게 달렸는데, 요즘은 한 건씩 여유 있게 배달하니까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한 형이 말했죠. 사고가 줄었다는 건 좋은데 그게 정말 시스템 덕분인지는 모르겠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통량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닐까? 맞는 말이었어요. 2020년은 코로나로 거리가 텅텅 비었던 해였잖아요. 차도 적고 사람도 적었죠. 그래서 사고가 적었을 수도 있어요. 2021년이 좀 정상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었죠. 저는 제 경험을 돌이켜봤어요. 올해 내가 사고가 났거나 아찔한 순간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예전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간에 쫓겨서 엄청 빠르게 달렸을 텐데 그날은 배정된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안전하게 달릴 수 있었죠. 또 한 번은 묶음 배달로 3건을 동시에 처리하려던 날이 있었어요. 예전이었다면 그렇게 배달했겠지만 자동 배차 시스템은 그런 무리한 배달을 만들지 않았어요. 한 건씩 혹은 경로가 비슷한 2건 정도만 묶어줬어요. 그래서 안전해진 건가? 혼잣말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았어요. 시스템이 무리한 배달을 줄여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새해 첫날 동료들과 모였어요. 술을 마시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봤죠. 올해는 사고 없이 잘 넘겼네.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한 형이 말했어요. 뉴스에서 사고 47% 줄었다고 하던데 우리가 조심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도와준 것도 맞는 것 같아.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자동 배차가 완벽하진 않지만 안전면에서는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한 동생이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근데 형들 사고는 줄었는데 우리가 번 돈도 줄지 않았어요? 안전해진 대신 효율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순간 다들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사고는 줄었지만 수입도 줄었어요. 무리하게 많이 배달하지 않으니까 안전했지만 그만큼 덜 벌었어요. 그게 트레이드 오프인가 봐. 한 형이 말했어요. 안전과 수입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지. 집에 돌아와서 뉴스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사고 47% 감소.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로요. 우리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사는 우리 수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안전해진 대신 얼마나 덜 벌게 됐는지 그건 통계에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새해 첫날 밤이었어요.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새해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사고가 줄었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에요. 동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질문도 남았어요. 안전은 개선됐는데 우리 삶의 질은 나아진 걸까요? 사고는 줄었지만 수입도 줄었다면 그게 정말 발전인 걸까요? 완벽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우리는 여전히 거리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게. 사고는 줄었지만 고민은 여전했어요. 2022년 1월 새해가 시작됐어요. 자동 배차 시스템에 익숙해진 지 몇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해서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앱을 켜고 배차를 기다렸죠. 첫 번째 배달이 배정됐어요. 확인해보니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주문이었어요. 거리가 꽤 멀었어요. 왜 이걸 나한테 줘? 혼잣말을 했어요. 주변에 다른 라이더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먼 주문을 배정하는 걸까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주문은 안 받았을 거예요. 더 가까운 주문을 찾아서 받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걸 거절하면 다음 배정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결국 수락했어요. 배달하러 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건지. 점심시간이었어요. 배달이 연달아 배정됐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배정된 주문이 문제였어요. 방금 배달하고 온 곳 근처였어요. 아까 그 근처에 있었는데 허탈했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두 건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컴퓨터는 그걸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다시 그 지역으로 가야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기름이 아까웠어요. 내가 직접 선택했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2월 어느 날 동료들과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제 컴퓨터가 나한테 하루 종일 먼 거만 배정했어. 한 형이 투덜댔어요. 가까운 주문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가고 나는 서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만 했어. 다른 동생도 말했어요. 저는 반대예요. 어제는 가까운 주문만 왔어요. 좋긴 한데 단가가 다 낮았어요. 왜 그렇게 배정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도대체 컴퓨터가 무슨 기준으로 배정하는 거야?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정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었어요. 거리, 시간, 배달 이력, 평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랐어요. 블랙박스였어요. 그냥 결과만 받아들여야 했어요. 3월이 되면서 더 답답해졌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었어요. 언제 주문이 올지, 어떤 주문이 올지 전부 컴퓨터가 정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혹시 거절을 많이 하면 다음부터 배정을 덜 해주는 건 아닐까? 이것도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소문만 있었죠. 거절 많이 하면 안 좋대. 수락률이 낮으면 나쁜 주문만 온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다들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한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보였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혼잣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문을 선택하고 경로를 짜고 전략을 세웠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주도적이었어요. 내 판단으로 일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컴퓨터가 다 정해줬어요.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었어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일이라는 느낌이 덜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자동화, 효율화, 최적화. 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의 주도권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더 편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더 통제받게 된 걸까요? 4월의 어느 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를 만났어요. 그는 말했어요. 우리가 앱을 쓰는 건지 앱이 우리를 쓰는 건지 모르겠어.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도구가 우리를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적응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선택지는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계속하기로 했어요.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도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남았어요. 내 의지로 일하는 건가 아니면 컴퓨터의 결정을 따르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4월, 5월을 지나면서 자동 배차 시스템의 패턴이 좀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패턴을 안다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절한 거리에 주문이 끊임없이 왔어요. 쉬는 시간도 적당히 있고 단가도 괜찮았어요. 그런 날은 기분이 좋았죠. 오늘 컴퓨터랑 궁합이 맞나 봐.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부터 이상한 주문만 왔어요. 거리는 멀고 단가는 낮고 시간은 촉박하고 하나 끝나면 바로 다음 것이 와서 쉴 틈도 없었어요. 어제랑 오늘이 왜 이렇게 달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어떤 날은 좋은 주문이 오고 어떤 날은 안 좋은 주문만 올까요?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어떤 날은 오늘 대박이야 하고 어떤 날은 오늘 완전 꽝이야 했어요. 일관성이 없었어요. 5월 어느 날 형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은 요즘 어때요?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 롤러코스터야. 어제는 하루에 40만 원 벌었는데 오늘은 15만 원밖에 못 벌었어. 40만 원과 15만 원. 엄청난 차이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 일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컴퓨터가 배정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문제야. 예전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었잖아. 좋은 주문 찾아서 받고 나쁜 주문은 안 받고. 이제는 그게 안 돼. 맞는 말이었어요. 자율성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주문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컴퓨터가 정해주는 대로 받을 뿐이었어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최적화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6월 초 한 동생이 울상이 됐어요. 형, 저 이번 주 내내 안 좋은 주문만 받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이 그 동생의 배달 내역을 봤어요. 정말로 한 주 내내 먼 거리, 낮은 단가의 주문만 배정됐더라고요.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안 좋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었어요. 혹시 평점이 낮아서? 아니면 수락률이 낮아서?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빠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컴퓨터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게 공평한 건가? 질문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6월 중순 동료들과 모여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이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의견이 나뉘었어요. 한 그룹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 주문 경쟁 안 해도 되고 무리한 배달도 줄었잖아. 다른 그룹은 부정적이었어요. 아니야. 우리 자율성이 없어졌어.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둘 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효율은 올라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율은 줄어들었어요. 효율과 자율,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걸까요? 어느 저녁,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정산을 해봤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배정해준 덕분이었죠.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돈은 벌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일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컴퓨터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는 내 미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내 하루를 정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발전인가요? 기술의 진보인가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형태의 통제인가요? 확실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느낀 건 우리는 점점 더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고 시스템은 점점 더 우리를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효율과 자율, 안전과 자유, 편리함과 주도권.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2022년 6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반이 흘렀어요.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 건씩 배달하는 방식이 생겼고 경쟁이 다시 치열해졌고 컴퓨터가 배달을 정해주기 시작했고 사고는 줄었다고 발표됐고 우리의 자율성은 줄어들었어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동료들과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지난 1년 반을 이야기했어요. 많이 바뀌었지? 한 형이 말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로 보면 나아진 것 같아. 다른 동생이 말했어요. 사고도 줄었고 시스템도 생겼고 회사도 발전했고. 맞아. 발표 자료로 보면 다 좋아졌어. 형이 맞장구 쳤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나아졌을까요? 저는 제 통장을 떠올렸어요. 수입은 비슷했어요.
특별히 늘지도 줄지도 않았어요. 일하는 시간도 비슷했어요.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동생이 말했어요. 저는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정해줘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달라요. 모두 공감했어요.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시스템은 발전했지만 우리의 주도권은 줄어들었다는 걸. 안전은 좋아졌잖아. 한 형이 말했어요. 사고가 반으로 줄었다며. 그건 좋은 거지. 맞아. 그건 분명 좋아. 다른 형이 동의했어요. 근데 우리가 더 행복해졌나? 그건 다른 문제 같아. 행복. 무거운 단어였어요.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저는 2021년 초를 떠올렸어요. 한 건씩 배달하는 방식이 처음 생겼을 때 신기하고 기대됐었어요. 뭔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지금은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기대감은 없었어요. 그냥 일상이 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원한 게 뭐였지? 누군가 물었어요. 한 형이 대답했어요. 안정적인 수입, 안전한 작업 환경, 적당한 노동 시간,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 그걸 얻었어?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는 얻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얻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카페를 나와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어요. 1년 반 동안 많은 게 바뀌었어요. 한 건씩 배달, 자동 배차, 사고 감소. 통계로 보면 발전이에요. 회사 발표 자료에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느낌은 복잡해요.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고 그냥 달라진 것도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헬멧을 벗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1년 반 전과 비교하면 조금 더 늙어 보였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내일 일정 알림이 떠 있었어요. 내일도 앱을 켜고 배차를 기다리고 배정받은 대로 배달하고. 나는 정말 더 나아진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통계는 나아졌다고 말해요. 사고 47% 감소, 효율적인 시스템, 발전하는 기술. 하지만 저 개인은요? 제 삶은 나아졌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아졌을 수도 있어요. 무리한 배달이 줄었고 사고 위험도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요? 자율성은 줄었고 통제는 늘었고 내가 주도하는 느낌은 약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발전이란 뭘까? 생각했어요. 숫자가 좋아지는 게 발전일까요? 시스템이 효율적이 되는 게 발전일까요?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게 진짜 발전일까요? 1년 반을 돌아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의 고민은 그대로라는 것. 2015년에도, 2017년에도, 2019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같은 질문을 해요. 우리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있나?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나? 우리의 삶은 나아지고 있나? 1년 반이 지났지만 이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계속 질문할 거예요. 계속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리를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헬멧을 쓰고 나갈 거예요. 앱을 켤 거예요. 배차를 기다릴 거예요. 숫자는 나아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거예요. 그게 2022년 6월 1년 반을 돌아본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저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 예고 파트 5 AI가 배달비를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